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몸 상태 100%는 아니어가지고 오늘도 이제 노캠으로 진행이 되고요. 조금 이제 가볍게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 첫 경기는 워싱턴 대 뉴욕 매치 경기입니다. 자, 일단 뭐 미첼 파커나 맥일 모두 다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왜 보이는 건 두 선수가 일단 맥일은 긴 이닝을 소화를 못하는 거. 아직까지 매번 이제 5이닝 정도 좀 언저리에서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확실히 좀 이 자책점이랑 뭐 실제 실점과의 괴리는 있어도 1.09라는 굉장히 좋은 방어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닝 소화가 모자라다. 대신에 미첼 파커는 직전 경기도 이제 볼티모어와의 홈 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을 했는데 피안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얘가 꽤나 잘했던 이런 워싱턴의 좀 신인 선발이긴 했는데 지금 이제 2년 차에 되게 잘하고 있어요. 5경기 동안 1.39에다가 피홈런 한방, 볼넷이 11개. 작년보다 볼넷이 조금 안 좋아지긴 했는데 워낙에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다른 거보다도 오늘 또 홈 경기잖아요. 고무적인 게 얘가 작년에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컸는데 올 시즌 홈에서 0.44입니다. 홈에서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직전 경기 볼티 8이닝 1실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매치가 뭐 린도어도 살아나고 피트 알론소, 뭐 소토도 아직까지 좀 부진하지만은 뉴욕 매치가 확실히 좀 빠따가 터질 공산이 많기는 한데 얘네들도 뭔가 이렇게 좀 저번에 워싱턴한테 진 경기도 그렇고 추격을 했다가 다시 이제 또 뒤집히는 경기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매치도 물론 저는 워싱턴보다 매치가 좀 구성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첼 파커 정도의 선발이 나왔을 때는 이게 매치가 본인들의 빠따 힘으로 무너뜨리기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좌한 상대로 약한 것도 보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좀 일단 언더 생각 중입니다. 워싱턴이 한창 좀 오바가 많다가 요즘에는 언더가 많아진 것도 그렇고 매치도 빠따적으로는 크게 할 말이 없는 팀이죠. 저는 둘 다 일단 선발이 괜찮다고 봐가지고 글쎄 오늘 매치의 빠따가 미첼 파커를 무너뜨리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면 이 경기도 언더복이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두 팀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10경기 동안 한 점 차 게임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점도 생각하셔가지고 고배당 같은 거 가실 분들은 가보시고 저는 매치의 승리라든지 한 점 차 게임 언더 이런 쪽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양키스 대 토론토 경기도 있는데 맥스 프리드랑 거스먼이 붙습니다. 아마 지금 이 경기가 거의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좀 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게 경기가 연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프리드는 지금 아주 시즌 초반에 좋아요. 제가 매번 이 친구가 그 게리 콜이라든지 루이스 힐이라든지 양키스 이 선발진이 구멍이 났는데 엄청 큰 돈을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되게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죠. 제가 매번 작년에 사실 이제 전성기 때보다도 이제 좀 홈런을 많이 만나든지 제구력 같은 게 안 좋아졌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이런 것들 좀 회복을 했거든요. 올 시즌 초반에도 지금 31이닝 동안 피홈런 2방, 볼넷 7개, 맥스 프리드다운 모습이 계속해서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요즘에 뭐 이닝도 되게 잘 먹고 맥스 프리드는 그냥 양키스에서 가장 믿을만한 선발이라고 보여요. 대신에 이제 거스먼도 사실 작년에 부진했다가 작년에 막판에 좀 회복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 갑자기 피홈런도 많아지고 좀 이게 제구력도 약간 문제가 생기고 좀 구속도 떨어지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올 시즌 초반에는 꽤나 괜찮은 모습이 있긴 합니다.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피홈런 뭐 2번 맞기도 하고 이런 게 있지만은 그래도 거스먼 정도면 지금 토론토 선발 중에서는 가장 상태가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둘 다 꽤나 괜찮은 투수다 이런 걸 생각하고 싶은데 사실 거스먼이 이제 작년 한 해에만 얘가 양키스한테 4경기 동안 1.1이닝 6실점 이때는 진짜 거스먼이 구속이 안 나올 때였었고 이후에 5이닝 2실점, 4.1이닝 7실점, 4.2이닝 5실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거스먼이 양키스한테 진짜 안 좋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토론토 시절에 이 양키스한테 되게 강했었는데 작년 한 해에만 양키스한테 되게 약했습니다. 그게 좀 아프긴 해. 그래도 저는 이제 작년 이맘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컨디션으로 양키스를 상대를 하는 거다 이런 마인드고 사실 그리고 양키스가 지금도 OPS가 이제 전체 1등이었다가 2등으로 내려왔잖아요. 시즌 초반에 아주 맹렬한 빠따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또 빠따도 많이 좀 양키스가 사그라든 것도 많이 보이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양키 승사이드가 두 투수 모두 다 훌륭하다고 봐가지고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거스먼이 얘가 양키스한테 되게 강한 선수인데 지난 한 해에는 되게 안 좋았다. 그게 거슬리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만한 선수다. 이런 마인드로 볼게요. 미네소타 대 천사 경기도 있습니다. 라이언이랑 소리아노가 붙는데 사실 라이언 제가 지난번 경기 또 얘가 애틀랜타랑 붙었을 때 얘의 단점은 피홈런이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날도 피홈런을 3방이나 맞으면서 6실점하고 그런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사실 라이언은 피홈런 이슈만 아니면은 이닝은 사실 못 먹어도 제구력 워낙에 좋고
삼진도 요즘에 적당히 잡기도 하고 작년에는 구속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조금 줄어들었어요. 어쨌든 라이언도 훌륭한 선발이거든요. 피홈런 없으면은. 다만 이 친구는 늘 피홈런을 의식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문제인데 지금 천사도 사실 얘네들이 올 시즌 홈런이 39개거든요. 리그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홈런 수치를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주자를 출루시키고 큰 거 하나 이렇게만 해줄 수 있으면은 얘네들도 충분히 득점면에서는 리스크를 안길 수 있는 그런 팀이기는 해요. 과연 라이언이 이 좀 천사의 빅bet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전을 할 거냐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소리아노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선발입니다. 제가 매번 이제 구속이 되게 폭발적인데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어도 구속이 상당히 잘 나오고 땅볼 유도 비율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작년에 싱커가 플러스 18을 찍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벌써 이 친구는 또 이제 제구가 안 잡힌 게 보여요. 29이닝 동안 지금 볼넷 14개, 피홈런 30개, 이닝보다도 더 많은 이런 안타를 맞고 있고 그리고 볼넷도 14개. 그러니까 경기당 이런 WHIP가 1.5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좀 뭐랄까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빈도가 높다.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사실 좀 안 땡기긴 하는데 오바가 제일 나아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라이언도 천사의 이런 좀 큰 거 한 방 그런 거에는 고전할 만한 투수다. 그리고 천사도 그냥 단순히 소리아노가 사실 작년에 비해서는 좋지는 않은 모습이긴 하거든요. 지금 뭐 특히 재구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 선발 투수들이 리스크 있는 거로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이 빠따가 사실은 좀 별로야 얘네 둘도. 천사가 홈런을 잘 치는데 지금 OPS도 보이는 것처럼 기본적인 이런 출루라든지 그리고 안타 생산력 이런 것들이 되게 별로인 팀입니다. 저는 그냥 뭐 오바를 보긴 한데 뭐 살짝 보는 정도. 요즘에 뭐 미니스타가 좀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 중인데 사실은 좀 손이 좀 안 가는 경기 같습니다. 원래는 좀 노려볼까 했는데 좀 여러 가지 분석 끝에는 그냥 좀 저는 그냥 오바가 제일 낫겠다. 7.5 정도 줬으면 오바가 낫겠다. 그냥 그 정도 생각만 했습니다. 다음 디트로이트 대 볼티모어 스쿠발이랑 크레머가 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릭 스쿠발은 작년에 이제 그 사이영 수상 한 다음에 올 시즌 초반에 조금 안 좋았다가 그래도 요즘에 많이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한 2경기 동안 다저스랑 시애틀한테 5이닝가량 먹어주면서 4실점, 3실점으로 출발이 조금 안 좋았는데 이후에 많이 회복을 한 모습이 보여요. 딱히 여전히 뭐 구속 같은 거 잘 나오고 구사하는 구종이나 여러 가지로 그냥 여전한 포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 손꼽히는 선발 자원이다. 좀 더 이제 좀 시즌이 길어질수록 여기 있는 이런 기록들이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 중이거든요. 작년에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유의미했다. 홈에서 이제 1.99, 원정 2.78이었는데 올 시즌도 홈에서는 1.64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경기를 얼마 안 뛰었지만은. 반면에 크레머는 사실 이제 얘가 이제 볼티모어에서도 종종 막 한 7이닝 이상 먹어주고 그럴 때도 있어요. 깔끔한 피칭을 종종 해주긴 하지만은 올 시즌의 내용으로는 사실 기대가 많이 안 되거든요. 뭐 내일 갑자기 잘할 수도 있는데 근데 기대가 일단은 좀 안 되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볼티모어가 선발진이 진짜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애플린도 못 나오고 있고 그레이슨 로드리게즈도 못 나오고 있고 이래가지고 볼티모어가 선발이 진짜 깝깝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하급 선발이라고 봅니다. 크레머랑 저는 뭐 찰리 모튼 얘네 둘은 볼티모어가 정상적으로 시즌을 돌았으면 아마 선발 로테이션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크레머도 진짜 어쩌다가 가끔 긁히는 거 그거 하나 말고는 뭐 없어 보이거든요. 더구나 지금 이제 제가 매번 볼티모어는 빠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네가 되게 나이가 어린 애들이 많아요. 작년에도 확 불탔다가 식으면 또 답 없이 거의 한 뭐 2달 가까이 부진하기도 하고 이래갖고 볼티모어가 전반기 때는 빠따가 불탔다가 후반기 때는 많이 가라앉았는데 올 시즌에도 이게 빠따 기복이 너무나도 심하기도 하죠. 한창 이제 홈런 같은 거 열이 올랐다가 최근에 6경기 동안 또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볼티모어 빠따 현재 안 좋은 구간이다. 반대로 이제 디트로이트는 지금 또 최근에 9경기 동안 7승 2패고 늘 말하지만은 얘네가 지금 OPS도 오히려 디트로이트보다도 높아요. 원래부터 마운드는 안정돼 있는 팀인데 스쿠발이 나온다. 그래서 그냥 사실 디트로이트에 대한 리스크가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가 어제 얘네들이 또 이제 그 더블 헤더를 펼치다 보니까 불펜 소모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래서 좀 경기를 얼마나 또 길게 이끌고 가냐 선발들이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보기에 저는 뭐 디트로이트 보는 게 나쁘지 않아 보여요. 경기가 길어진다. 볼티모어가 한 일주일 전쯤, 열흘 전쯤 그때 불펜 방울이 2.97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4.48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좌안한테 약하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디트로이트를 좀 좋게 볼 만한 그런 경기인 것 같네요. 더구나 디트로이트는 지금 홈에서 12승 3패 굉장히 또 좋은 면모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클리블랜드 대 보스턴 경기인데 로건 알렌이랑 베요가 붙는데요. 사실 로건 알렌이 되게 좀 리스크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재작년에
데뷔 시즌에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작년에 엄청 안 좋았었고, 그래서 중간에 좀 잘리기도 했었죠. 작년에 한 100이닝 정도도 소화를 못했었고, 근데 올 시즌 초반에는 뭐 이닝 소화는 아쉽지만은 그래도 한 5이닝 가량을 깔끔하게 막아주고 있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첫 경기 때 5.1 사실점이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괜찮은 모습들이 보인다.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도 봐줄 만한 선발이다. 이런 얘기는 해보고 싶고, 브라이언 베이는 직전 경기가 이제 시즌 첫 등판이었었는데 보니까 여전한 뭐 좀 구속 뭐 공 같은 것도 여전하고, 여전히 좀 비슷한 공들 던집니다.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좀 많이 던졌었고, 그리고 이제 구속도 95.1마일 가량, 작년이랑 사실 좀 비슷한 수치로 나온 것 같아요. 원래부터 땅볼 유도 비율 좋은 선수고 이랬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마이너리그 상태가 좀 안 좋았었거든. 그래서 직전 경기 때 좀 데뷔 등판 때, 올 시즌 첫 등판 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잘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부터 보니까 배우가 이제 한 재작년쯤 한창 보스턴이 선발이 없을 때 좋은 활약을 해주다가 후반기 때 무너졌는데, 사실 작년에는 그냥 시즌 내내 한 4.5 정도로 안 좋은 모습만 보여왔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배우가 뚜렷한 뭔가 좀 이제 전환점이 없으면은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배우는. 난 이건 둘 다 선발은 좀 약간 좀 시한폭탄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당장 내일 털려도 안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보여준 거는 뭐 일단은 배우는 한 경기 뿐이지만 나쁘지 않았었고, 97구 정도로 한 5이닝 이상은 소화할 거로 보입니다. 로건 알렌도 요즘에 뭐 한 그리고 95이닝까지는 던지기도 하고 어느 정도 좀 버텨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5이닝 정도 구간까지는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어제 더블헤더 1차전을 봤었는데 둘 다 뭐 불펜 소모도 많은 편이었었고, 저는 그냥 뭐 정상적으로 선발이 돌아간다면 불펜 구간에서 클리블랜드가 이길 것 같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사실 지금 뭐 보스턴이 빠따가 크게 뭐 돋보이는 것도 아니고, 클리블랜드도 뭐 쳐줘야 할 때는 쳐줍니다. 그런 것들이 좀 보인지라 저는 뭐 클리블랜드 승사이드 그 정도는 좀 보고 싶네요. 이 경기도. 그 어제 클리블랜드가 1차전 때 그 선발이 나온 다음에 불펜들 전부 다 핵심 불펜들을 다 갖다 썼어요. 해린부터 해가지고. 근데 해린, 뭐 게디스, 뭐 클라세, 케이드 스미스까지 다 갖다 썼는데, 2차전에서는 그 이제 좀 더크 니카지라는 선수가 3이닝 동안 6실점 해가지고 이미 무너지고, 이후에 콜비 알라드가 혼자 6이닝을 다 견뎠거든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가 2차전에서는 정상적인 불펜을 못 쓴 상태였었고, 그래갖고 졌었다. 본인들의 장점이 나오기 어려웠었다. 그래서 이 오늘 경기는 얘네들이 뭐 베스트를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냥 클리블랜드 쪽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홈이기도 하고, 그 정도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켄자 대 휴스턴 경기 있습니다. 그 크리스 부비치랑 헌터 브라운이 붙는데요. 제가 얘네 둘은 칭찬을 되게 많이 했던 선발입니다. 지금 뭐 기록도 보면 알겠지만은 엄청 좋게 지키고 있죠. 크리스 부비치 작년에 불펜에서 대활약을 했었고, 올 시즌 초반에도 선발로서 활약이 좋다. 직전 경기도 7이닝 무실점으로 사실 좀 위태위태하다고 했는데, 그전 경기에 조금 못했어가지고 이 친구의 자리가 좀 위협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직전 경기 때 7이닝 무실점으로 굉장히 좋은 피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터 브라운은 저는 지금 휴스턴을 떠나서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선수라고 보이거든요. 원래 이제 포심 위주로 하다가 작년에 갑자기 싱커로 이식을 했고, 땅볼 유도빌도 좋고, 지금 여기 있는 뭐 구종 같은 게 거의 이게 이거는 싱커, 너클 커브, 체인지업, 그 프렌보 발데즈랑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근데 헌터 브라운 심지어 구속도 잘 나오는 편이고, 위기 관리 능력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비슷하게 피오 물론 적게 맞고 볼넷 같은 것도 잘 안 주고 이런 스타일인데, 저는 되게 지금 현재로서 완성형 투수라고 보여요. 저는 이 친구는 글쎄 뭐 언제 한번 또 이렇게 고장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장주를 탈 만한 친구라고 보입니다. 문제는 이게 휴스턴이 빠따가 지금 되게 또 별로거든요. 한창 올라왔다가 켄자와 두 경기에서 4안타, 6안타 이렇게 치고 있고, 켄자도 지금 6연승 중이긴 한데 6연승 기간 동안 9안타, 9안타, 13안타, 9안타, 9안타, 3안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그냥 둘 다 좀 언더팀의 냄새가 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선발 둘 다 훌륭하고, 빠따도 지금 OPS 29등, 26등이죠. 최근의 모습도 좀 오락가락한다. 그리고 또 이제 불펜은 좋아. 그냥 이런 팀들은 언더보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가 한번 휴스턴의 승리 사이드도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선발은 브라운이 저는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불펜 같은 것도 휴스턴이 안 쓰기도 했고, 저는 휴지승에다가 언더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인트루이스 대 미러키 경기가 있는데, 뭐 앞서 말했던 경기들에 비해서 특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경기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퀸타나가 지금 또 되게 회춘한 모습을 보이는 게 눈에 띕니다. 시즌 초반 뭐 3경기밖에 안 했지만은 전부 이제 또 이닝도 꽤나 괜찮게 먹어주기도 하고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퀸타나가 옛날에 화싹 시절에 굉장히 잘했었고, 이후에 한 4, 5년 동안 조금 주춤하다가 2022년부터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다고 했었거든요. 회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늘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 시즌 초반에는 더욱더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패디, 사실 올 시즌 이제 그 두 번째 등판 때인가요?
보스턴한테 3회 6실점으로 고전을 해가지고 저는 사실 패디를 조금 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매 경기 뭐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 해주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는 둘 다 그냥 저는 뭐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선발 투수는 꽤나 훌륭한데 둘 다 이렇게 좀 변화되는 컨디션 OPS 상으로는 되게 OPS가 높게 지키고 있는 것들도 보이기도 하고, 글쎄 이건 과연 선발이냐 아니면 좀 빠따냐 이런 것들이 좀 갈림길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두 선발 모두 다 최근에 좀 시즌 초반에 털리는 모습을 많이는 안 보여줬다는 거, 그런 것들이 눈에 좀 들어와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또 언더 생각 중인데, 이거는 지금 세인트루이스나 미러키나 빠따 상태가 살짝 좀 이제 꼼지락꼼지락 되고 있긴 하거든요. 믿음이 많은 경기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언더 정도, 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콜로라도 대 신시내티 경기. 사실 제가 어제 이제 뭐 분석은 안 했지만은 이 시리즈가 어디 신시내티 선발이 헌터 그린이었잖아요. 근데 헌터 그린인데도 이 경기가 또 콜로라도의 쿠어스 필드이기 때문에 야, 헌터 그린이 과연 이거 버텨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헌터 그린이 나름대로 잘하긴 했더라고요. 헌터 그린 혼자서 6이닝 3실점 뭐 나쁘지 않게 했었고, 헌터 그린답게 뭐 삼진 잘 잡고 그랬는데, 어쨌든 경기도 이제 4대6으로 점수는 꽤나 난 편이었었습니다. 센자탈라도 꽤나 이제 또 고전하기도 하고, 글쎄 어제 나왔던 선발보다도 사실은 제가 왜 헌터 그린 얘기를 하냐면, 헌터 그린이 짙은 경기에 털리긴 했어도 지금 신시내티를 떠나서 메이저리그에서 손꼽히는 선발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돌로도 사실 조금 잘해주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 사실 또 그냥 원상 복귀한 느낌이 난단 말이죠. 시즌 초반에 거의 막 3경기 연속으로 6이닝 이상 먹어주다가 실점이 참 없었는데, 최근에 2경기 동안 4.2이닝 4실점, 5.2이닝 3실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쿠어스 등판은 처음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로돌로가 좀 기대는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달성하고 있는 이런 기록보다도 떨어질 공산이 있다고 보는 친구예요. 반면에 펠트너는 지난 시즌 막바지부터 이 정도의 준하는 활약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콜로라도 이제 원정으로 나오면은 3 밑으로 내려오면 3점대 방어를 보여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펠트너는 지금 이 정도의 활약을 해줄 만한 좀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펠트너가 꿀릴 건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사실 뭐 예측이 안 되죠. 쿠어스 필드라는 이런 것도 있고, 신시내티 빠따가 쿠어스에서 힘을 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선발은 펠트너의 약 우세 혹은 그냥 또이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빠따 면에서 신시내티가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콜로라도 이제 쿠어스 필드 홈으로 삼는 애들이지만은 그만큼 원정팀들이 쿠어스 오면 세지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막연하게 신시 승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언더오버는 펠트너 때문에 못 갈 것 같아. 저는 로돌로는 부러지면은 얘는 크게 실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펠트너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요즘에 콜로라도 선발들 시즌 초반에 잘해주던 애들이 하나둘씩 터져나가고 있다는 거, 얘도 그렇게 막 클래스가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 털려도 안 이상합니다. 그래서 언더오버는 좀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신시내티 승 정도만 보겠습니다. 다음 샌프란시스코 대 텍사스 경기. 조던 힉스랑 잭 라이터가 붙는다고 합니다. 사실 잭 라이터가 복귀를 한다 만다 올 시즌 초반에 좀 잘했거든요. 작년에 진짜 개판이었었는데 올 시즌 2경기 동안 5이닝 정도 먹으면서 아주 깔끔한 피칭을 해왔었어요. 여전히 뭐 구속 같은 거 잘 나오고 텍사스의 탑 유망주다운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마이너리그 등판 때도 4.2이닝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작년만큼 뭐 삼진을 폭발적으로 잡지는 않지만은 이 친구는 삼진 머신 같은 그런 쪽으로 좀 발전 방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여준 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복귀하기 전까지는 괜찮았었다,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일치월장을 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었던 중인데, 조던 힉스는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사실 시즌 초반에는 좀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첫 경기 때 뭐 6이닝 무실점하고 이랬는데, 이후에 지금 3경기 동안 3실점, 7실점, 5실점, 6실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뭐 홈런 같은 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싱커 투수고 낮게 하니까 뭐 피홈런은 적고 땅볼 유도비율이 좋은 편인데, 워낙에 지금 뭐 피안타나 볼넷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조던 힉스가 오히려 잭 라이터 주니어보다도 기대가 안 되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작년 이맘때쯤에 힉스가 진짜 잘했었는데, 지금 이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그냥 저는 이 경기는 한번 텍사스의 역배까지도 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 뭐 라이터가 얼마나 길게 버틸지 모르겠는데, 텍사스의 지금 마운드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도 힉스가 무너진다고 한들 불펜이 뭐 나쁘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저는 이건 텍사스에 빠따도 못 믿어가지고 언더도 생각 중인데, 어쨌든 이건 배당 대비 텍사스 쪽을 볼만도 하다. 그만큼 힉스가 저는 좀 떨어진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초반부터 뭐 구속 많이 끌어다 올리고 이런 건 있지만은 좋은 상태로는 안 보이네요. 텍사스의 빠따 때문에 최근에 10경기 중에 9번이 언더 썼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전 텍사스 사이드 혹은 뭐 한 점차 게임 언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슬레티스 대 화이트삭스. 오스발도 비도랑 마틴이 붙는데,
사실 오스발도 비도가 제가 좀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뭐 표본이 적기 때문에 작년에도 선발로서는 뭐 길게 뛰지도 않았었고 뭐 지난 2년 동안 나름대로 나올 때마다 피홈런 적고 뭐 제구력이 문제긴 한데 근데 직전 경기는 그 텍사스한테 5.1이닝 동안 4피홈런 3실점 그냥 이 친구의 단점이 모두 다 드러나는 경기였었거든요. 볼넷은 원래부터의 문제였는데 근데 피홈런은 이제 23년이랑 24년 이때 그 2년 동안 50이닝, 63이닝 이렇게 던지면서 4방 3방밖에 안 맞았는데 직전 경기 한 경기만 피홈런을 4방 맞았거든요. 그것도 텍사스 바타한테. 텍사스 바타 진짜 못 치고 있었는데 물론 그날이 텍사스가 여러 가지 좀 조정을 했던 그런 날이긴 하지만은 오스발도 비도가 피홈런에 약점이 없는 앤데 그날 피홈런을 4방이나 맞았다. 그냥 직전 경기가 이 친구의 최악의 연기였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믿을만 하진 않아. 바로 직전 경기가 한창 잘하고 있었는데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던 그런 경기였었다. 이게 조금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그렇게 좀 믿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근데 뭐 데이비스 마틴도 뭐 대단히 이렇게 뭐 칭찬할 거 많이 없습니다. 뭐 체인지업 같은 거 요즘에 킥 체인지업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구종이 좀 나타났어요. 킥 체인지업을 많이 구사를 하고 또 스프링 캠프에서 괜찮게 했었다. 작년으로 나올 때마다 나쁘진 않았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좀 볼넷 문제라든지 뭐 피안타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런 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뭐 한 5이닝 정도 잘 막으면 뭐 한 1, 2실점 좀 털리면은 뭐 4실점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라고 보는데 사실 뭐 분석은 뭐 크게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화싹이랑 어슬렉티스의 팀 차이. 어슬렉티스는 지금 리그에서도 OPS가 4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팀입니다. 4등까지 찍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화싹은 리그에서 빠따 꼴찌다. 물론 뭐 직전 경기는 서로 간에 빠따 차이가 컸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어슬렉티스 쪽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애리조나 대 애틀랜타. 브랜든 파트랑 슈벨렌바가 붙는데 저는 슈벨렌바가 칭찬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방금 이제 바로 직전 경기 때 7이닝 3실점으로 또 한번 잘했었고 그 전에 토론토한테 한번 4.2 6실점 안 좋은 면모를 보이긴 했었다. 그게 이제 원정 경기였었거든요. 사실 한번 원정에서 자빠졌던 거 그게 조금 거슬리긴 한데 뭐 작년이나 올해나 사실 홈이나 원정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았었고 따지고 보면은 지금 거의 뭐 한 20경기 만에 처음 털린 거라고 봐야 됩니다. 토론토전이. 그만큼 작년에 막바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만 보여줬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갖고 이 친구가 지금 뭐 구사하는 구종도 되게 여러가지고 제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막 찾아보는데 메이저리그 차원에서 슈벨렌바흐에 대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그냥 뭐 적당히 좀 읽어봤는데 슈벨렌바흐를 다룬 뭐 이런 기사까지 있을 정도로 되게 주목을 받는다는 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메이저리그가 주목하는 유망주 선발이다. 근데 되게 이제 구종 같은 게 뭐 딱히 뭐 구위에 의존한 스타일도 아니고 되게 노련한 피칭, 다수의 이런 구종을 던지면서도 아주 뭐 구위가 좋은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선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브랜든 파트, 이 친구도 지금 시즌 초반에 기록이 괜찮습니다. 원래부터 브랜든 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제구력이거든요, 제구력. 근데 올 시즌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이제 한 30이닝 동안 볼넷 5개, 여전히 좋은 활약 해주고 있기도 하고, 다만 여전히 또 피홈런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난 2년 동안 애리조나 나름대로 이렇게 키워보려고 공을 좀 들였었는데, 그에 걸맞는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시즌 초반에 괜찮은 모습이라서 저는 일단 둘 다 괜찮은 선발인데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슈벨렌바흐긴 하다. 그 정도 얘기는 들어보고 싶고요. 사실 지금 빠따가 애리조나 3등, 애틀랜타 13등이라고 하는데 애리조나는 좀 이제 내려오는 느낌이고 애틀랜타는 회복세를 지금 밟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 양 팀이 애리조나는 최근에 2승 6패, 애틀랜타는 최근에 8경기 동안 7승 1패 이렇게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분위기 상으로도 애틀랜타가 시즌 초반에 진짜 안 좋았다가 좀 찾아오는 느낌? 선발도 나쁘지 않다. 그냥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나는 애틀랜타에다가 언더보고 있는데 이게 언더보는 것도 두 팀 다 최근에 10경기 동안 8.5 기준 오버가 상당히 많았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사실 보기는 힘들어요. 애리조나도 우한 상대로 홈일 때는 빠따가 굉장히 세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지금 애리조나에 대한 빠따 기대치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도 막 브랜든 파트를 쉽게 공략해줄 거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는데 그게 막 대승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애틀승이라든지 뭐 언더 그런 쪽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도 괜찮고 요즘에 좀 팀 분위기나 빠따 이런 것들이 애틀랜타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샌디에고 대 템파베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발진들부터가 둘 다 좀 만만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샌디는 바스케스, 템파는 라텔인데 일단 라텔은 올 시즌 5경기 동안 지금 8피홈런이거든요. 아마 선발 투수 중에 가장 많은 피홈런을 맡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이제 불펜에서 선발로 전업을 해가지고 제구력 좋고 슬라이더 좋고 적당히 막아줬었는데 올 시즌 초반에는 믿을 수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바스케스는 얘는 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왔습니다. 직전 경기 때 2이닝 만에 6실점 밑바닥을 보여줬죠.
원래부터 바스케스가 그 전까지는 막 1점대 방어를 보여주고 이랬었는데 그 정도의 기대치가 있는 선발이 아니에요. 제구력도 안 좋고 스토퍼도 없고 이런 스타일이어서 사실 그동안에는 좀 이제 그 전에 한 4경기 동안 뽀록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직전 경기 때 그런 뽀록이 제 모습을 드러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둘 다 뭐 선발이 믿음직스럽지는 않고 빠따상으로는 사실 이게 샌디에고가 지금 되게 안 좋거든요. 샌디에고 초반에 빠따가 되게 좋았는데 그리고 홈에서의 이런 승률이나 되게 대단했었는데 지금 홈에서 2패죠. 이 2패는 전부 이 빠따의 부진 때문에 빚어졌던 거고 최근에 10경기 동안 3승 7패입니다. 샌디에고가 시즌 초반에 막 11승 0패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12승 3패예요. 디트로이트랑 홈승률 동률입니다. 이런지라서 이제는 샌디에고를 지금 믿을 구간은 아니다. 원래는 저도 이거 샌디에고 보고 싶었는데 선발도 믿을 수가 없고 빠따 상태도 지금 오히려 템파베이가 더 나은 그런 모양새여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저스 대 피츠버그 경기 그냥 막연하게 보고 있어요. 여기 있는 그 타일러 글래스노가 원래 피츠버그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저스 와가지고 좀 뭐 잘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오락가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닝 소화 능력이라든지 제구력이라든지 올 시즌에는 작년만 못하는 거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원래부터 고장이 많이 나는 투수죠. 작년에도 134이닝, 그전에도 125이닝. 선발 투수로서 한 번도 150이닝 이상을 먹은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이 큰 관건이라고 보이고 지금도 4경기 동안 17이닝이면 이닝 소화가 좋은 거는 아니죠. 원래 뭐 삼진 같은 건 잘 잡는 유형이지만은 볼넷 리스크도 있는 편이고 글래스노우는 지금 기록은 긁히는 날엔 이거보다 잘할 수가 있는데 얘가 올 시즌 초반 스타트는 좋지는 않은 편이다. 이런 것들은 보이는 것 같고요. 베일리 폴터는 뭐 제가 맨날 말하지만 얘는 그냥 그 익스텐션 최대한 앞쪽에서 볼을 놓는다. 본인의 구위를 포수 밑까지 잘 전달을 하는 그런 거 말고는 장점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종종 7이닝 무실점 이런 경기를 하지만은 그 외에는 사실 털리는 날이 더 많다. 그런 얘기만 했었는데 뭐 당장 내일 선발 투수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경기가 뭐 어떻게 진행될 거다. 그런 것들 내놓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글래스노나 폴터나 그냥 기본 빵 자체는 원래 갖고 있는 평가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글래스노가 높을 수밖에 없고 다저스가 조금 더 피츠버그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좀 위에 있는 팀이라고 봐야겠죠. 단순한 그냥 그런 면 때문에 전 다저스 사이드에다가 오바보고 있는데 오바보고 있는 거는 다저스에 빠따라면은 피츠버그로 조금 더 공략할 만도 하다. 그리고 글래스노도 아주 뭐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로 이렇게 좀 피칭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냥 그런 마인드로 보고 있어요. 둘 다 뭐 지금 피츠버그는 바닥에서 좀 OPS 기고 있고 다저스는 올 시즌이 조금 부진한 시즌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OPS 전체 6등이거든요. 그냥 이런 것들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다저스가 조금 더 체급 위여가지고 저는 그냥 그 정도만 생각 중입니다. 이거는요. 다저스가 홈에서 11승 3패 이런 것들도 조금 다가오는 부분도 있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시애틀 대 마이애미 경기 있는데 이것도 원래 시애틀의 선발이 다른 친구였는데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로건 에반스라는 친구인데 시즌 데뷔 첫 등판이고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것들이 크게 뭐 특출나지는 않다고 해요. 생각보다 마이너리그는 좀 빨리 졸업한 감이 있는 그런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출나게 보이는 거 없다. 그냥 그 정도 얘기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맥스 마이어는 마이애미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제가 몇 번 이 친구가 올 시즌에 구속도 올랐고 특히 이런 뭐 슬라이더 같은 것들의 평가가 가장 높다. 사실 좀 경계해야 되는 투수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러더니 직전 경기에 신시내티한테 6이닝 동안 삼진 14개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것까지 나와버렸어요. 맥스 마이어가 메이저리그 역사상 두 번째 선수가 됐다. 6이닝 혹은 그거보다 적은 이닝을 던지면서 삼진 14개와 그리고 볼넷 0개를 기록한 역사상 두 번째 투수였다. 첫 번째 선수가 누구냐? 랜디 존슨 얘기가 나와요. 랜디 존슨 2001년 6월 3일 이때면 애리조나에서 사이영 받은 시즌입니다. 우승했던 시즌이죠. 랜디 존슨이 진짜 그 최고의 모습을 달릴 때 기록했던 거를 맥스 마이어가 지금 뭐 한 20년 만에 재현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만큼 나는 맥스 마이어가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약간 좀 나만의 작은 마이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직전 경기 때는 온 세상에 그런 것들을 보여줘 버렸어요. 사실 나도 그 전까지 얘를 별로 안 믿었었는데 좀 시즌 초반에 뽀록이지 않을까. 구속 오르고 슬라이더 평가 좋고 이런 건 알겠는데 좀 뽀록이지 않을까 했는데 직전 경기 때 그냥 활용점정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론 시애틀이 좋은 팀이지만 이거는 지금 요즘 상태의 마이어라면은 이 선수의 순전히 개인 능력만으로도 상대 선발을 이렇게 좀 얕보이는 선수라면은 역배를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까지 들거든요. 순전히 이거는 맥스 마이어의 개인 능력 그거를 바탕으로 한번 역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애틀의 일반을 보는 거는 믿음도 떨어지기도 하고 별로 저는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저는 마이애미의 역배 같은 것도 도전해보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컵스 대 필라델피아 경기 있는데 타이온이랑 놀라가 붙고요.
사실 놀라도 한창 안 좋았는데 직전 경기 때 조금 회복을 한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6.1이닝 동안 4실점. 막판에 또 실점을 해버려가지고 사실 놀라가 좀 회복을 하나 했는데 직전 경기 때 이제 7회 때 괜히 또 이닝 욕심내다가 3실점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다가옵니다. 올 시즌 내내 그냥 지금 0승 5패예요. 뭐 이닝 같은 건 괜찮게 먹는데 예년에 비해서 지금 본래도 조금 페이스가 안 좋고 홈런도 많이 맞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에런 올라 하면은 매년 이닝 200이닝 이상 먹어줄 수 있고 좀 이제 제구 같은 거 좋기도 하고 커브나 포심 두 가지의 플러스 피치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로 높게 평가할 만한 선발 투수라고 봤는데 지금 또 구속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제구도 흔들리고 피홈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위상 대비 여태까지 알려진 명성 대비 좋지 않은 시즌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타이온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출발이 좀 안 좋았는데 이후에 이걸 다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선발 투수로서의 이런 것들은 저는 타이온이 확실히 낫다는 마인드입니다. 그냥 이거는 지금도 이게 배당이 필라델피아가 정배를 받았잖아요. 얘네들 정배를 받기에는 불펜이 너무나도 좀 리스크가 있는 편이기도 하고 빠따도 컵스가 전체 1위거든요. 나는 이게 글쎄 컵스가 좀 역배를 받았으면 컵스를 봐도 되는 경기 같아 이것도. 그만큼 놀라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 필라델피아가 분명히 면면은 강하거든요. 저도 필라델피아 타선 좋아하고 얘네들을 늘 응원을 하는데 사실 뭐 지금 그렇게 좋은 거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가끔 뭐 휠러나 러자도 이런 애들이 나온 날에 좀 지켜보면 하겠지만은 놀라가 나온다? 필라델피아의 손은 안 가는 것 같네요. 어제 뭐 이제 컵스가 불펜을 꽤나 많이 썼다. 이런 것들은 리스크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컵스의 승률이라든지 오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